네, 치아가 빠졌을 때 많이들 고민하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죠. 하지만 매년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어서 임플란트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김정란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치아가 빠지면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치료가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임플란트 선호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임플란트는요, 네. 틀니와 달리 자연 치아와 유사해서요, 고기와 같이 질긴 음식도 잘 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치아를 상실한 어르신들은 임플란트를 가지는 것이 건강의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양 섭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먹는 즐거움도 주고요.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예방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울증이나 치매 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도 낮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좋은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이렇게 좋은 임플란트도 잘못 심으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아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요. 네, 저희 병원에 치과 임플란트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실패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거죠.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적의 위치에 바르게 심는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위치해야 될 위치에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게 뼈가 녹지 않는 곳에 그리고 주위의 신경이나 혹은 구조물들을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립 위치와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혹은 눈으로만 하는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보다는요, 정밀하고 안전한 디지털 임플란트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란 첨단 기기를 사용해서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절개 혹은 최소 절개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첨단 기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정밀성과 안전성이 있습니다. 또한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요, 잇몸 무절개 시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시술을 보시면요,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방리를 해서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잇몸 무절개 시술,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출혈이나 부종을 적게 할 수 있어서 수술 부담이 적습니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김정란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임플란트 수술 정확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의 수술부터 식립까지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진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3차원 구강 스캔한 것과 아래 CT 사진을 같이 정합을 해가지고 환자의 잇몸이나 뼈, 치아 등의 모양을 구강 상태를 컴퓨터에서 3차원적으로 정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석 결과에 따라서 모의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하얀 요런 네. 마우스피스 네. 같은 마우스피스를 것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피스 같은 거가 맞춤형 디지털 수술 유도 장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구멍들이 있죠. 이 네네네. 파란 구멍들이 이제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고 요거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심으면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 스캔이 이제 거의 뭐 실물과 비슷하게 좀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강 스캔하고 CT를 이용해서 입안의 혈관, 신경, 치아 등을 모습을 3차원적으로 프로그램에 구현하는 기술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상에서 3D 모의 수술을 해서 정밀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구강으로 옮기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수술 유도 장치를 사용해서 계획한 대로 편안하고 안전한 시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술 유도 장치, 가이드를 이용해서 편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사례는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네. 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네, 60대 오른쪽에 하나 남성분이시고요. 있지만, 네네. 네, 그 분을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에 이가 하나도 없었죠. 네네네. 네, 이분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틀니를 사용을 하시면은요. 다음 사진에 틀니 사진이 있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면 잘 떨어지고 그리고 씹을 때도 잘 씹어지지 않아서 음식 씹을 적에 맛을 모른다고 하지요. 더군다나 입천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체 임플란트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임플란트 방법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한다 그러면요. 아래에 있는 그냥 CT 사진을 그냥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서 이제 환자 입안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임플란트의 위치나 이런 거를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CT를 기억은 했지만 그 안에서 다시 설정하는데 사실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는 환자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네. 환자분들이 이제 물 많이 안 먹게 편안하게 이걸 돌보면서 각도까지 잘 본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컴퓨터상에서 치아를 전부 배열을 하고요. 위에 사진 보면 그리고서 임플란트의 각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닥터가 꼭 해야 되고요. 뭐 기공사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고 닥터가 가장 좋은 위치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 그린 파란색 네. 임플란트가 위치해야 될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초록색 부분이요. 네. 네. 오른쪽에 그대로 심어진 부분이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잘 심었습니다. 한 몇 개 심은 정확한- 거죠, 그러면 위에요? 지금 이분은 전악을 하는데 12개 치아를 회복하고 8개를 심은 사례입니다. 전악을 할 때는 또한 교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합 설정을 잘 함으로써 안목까지 좋아지셔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또 받으니까 얼굴 모양도 좀 달라지면서 훨씬 더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수술 시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오차와 좀 부작용을 디지털 장비로 예방하게 되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계속해서 한번 좀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70세 남성분이신데 왼쪽 사진에 보면 앞니가 맞닿아 있지 않고 열려 있는 모습이 보이죠. 앞니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 앞니가 저렇게 개방교합을 가진 분들은 어금니에 굉장히 많은 힘이 전달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씹으셨기 때문에 네네. 치아들이 전부 마모가 되고요. 네. 또 치아가 파절이 되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까지 있으셨습니다. 부정교합이 심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하게 이제 치아가 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에서 어금니 부분에 치아들은 발치를 하고 앞쪽 이들의 부정교합까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씹는 습관이나 강하게 묻는 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합 고경이 낮아지고 치아들이 움직여서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못된 교합이 있으면은 치아가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치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상실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으면 같은 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음. 전체 교합을 제대로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 다시 원래 사진을 좀 돌려주시고요. 보시면 전체 치아를 전부 보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합의 높이를 맞춰주고 교합의 밸런스를 맞춰줘서 심미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좋게 해서 임플란트 수명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네. 이분의 예후가- 이제 네. 임플란트를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심었냐, 요거를 네네네.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다양한 각도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과 심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모의 수술한 사진입니다. 구강 네. 스캔에서 그것과 왼쪽에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위아래 똑같이 심어졌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 개개 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그대로 심어졌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방법으로 3차원적으로 계획한 그대로 구강 내에 그대로 심어서 정확하게 심어진 결과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잇몸 절개 없이 펀칭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좀 치료받는 분들이 좀 부담이 좀 덜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도 이제 수술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수술을 최소화할까? 네. 이런 거 걱정을 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는 잇몸 무절개 시술이 가능합니다. 잇몸 무절개 시술은 이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뭐 절개해서 박리하고 이런 거가 적기 때문에 그 박리한 데서 생기는 감염이 적게 되고요. 네. 피도 덜 나겠죠. 네. 부종도 덜해집니다. 그리고 박리할 때 생기는 잇몸뼈 상실이 굉장히 적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빠르게 치유되고 높은 골유착도도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술은 저속 드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뿌림이 적어서 그 어른분들 굉장히 이제 숨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네, 또 잇몸 어떤 분들이 좀 무절개 도움이 될까요? 임플란트는 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아, 네. 그 면역력이 낮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들 걱정하시는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요. 감염이 적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좋고요. 출혈에 대한 걱정도 덜하기 때문에 고혈압 등 그 외에 여러 전신 질환이신 분들도 잘 컨트롤해서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 뿌림이 좀 적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 있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유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치유가 빠르니까 보철을 빨리 하고 싶은 분들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전체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개수가 많으니까 네. 수술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제 잇몸 절개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치아 상태가 어떤지 좀 정확한 진단부터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잇몸 무절개 하러 이제 치과에 오시면은요, 제가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잇몸 무절개 임플란트 할래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시면 일단 진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본 검사, 그리고 파노라마 촬영, 그리고 3D 구강 스캐너 촬영, 그리고 CT 촬영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잇몸 무절개를 임플란트를 하시려 그러면 근데 뼈의 그 골질이 골양 이런 그러니까 뼈의 양이죠. 뼈가 좀 있으셔야지 가능하시고요. 너무 심한 만성 그 치주염으로 인해서 뼈가 너무 많이 녹으신 분들은 사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검사를 하고 상담을 했지만 거기서 진단이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밀 진단에 들어가면은 또 조금 치료 계획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수술입니다. 모의 수술을 통해서 골 질이나 신경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 위치만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임플란트를 드릴할 때 어떻게 될 건지, 결과된 골 유착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모든 거를 다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보조 장치를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은 오셔서 마지막에 수술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치아 상태가 좀 좋다면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임시 치아까지도 좀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골 양이 그러니까 잇몸 뼈가 좀 괜찮은 치조골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는 당일 그날 임시 치아를 하고 네. 그날부터 음식 씹는 거나 그다음에 말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분은 왼쪽에 보면 앞니이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어금니가 없으십니다. 오랫동안 부분 틀니를 사용하셨습니다. 부분 틀니는요, 그 앞니 몇 개 남은 거에 이제 고리 같은 걸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앞니에 너무 힘이 많이 가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를 전체를 다 뽑으셔야 되는 상태가 되셨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즉시 보철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마우스피스 같은 게 얹어져 있는데요. 수술 유도 장치를 끼우고 수술하는 중간입니다. 뒤에 버튼 같은 게 4개가 지금 있는데 그 4개 부위는 벌써 임플란트가 심어진 부위고요. 앞에 이제 4개 이제 더 심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 수술 같지 않죠. 그리고서 이제 오른쪽에는 즉시 보철 수술 당일에 끼운 임시 보철 사진입니다. 부분 틀니를 벗고 그 임플란트가 치유되는 동안 오랫동안 완전 틀니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었던 분인데 그러지 않고 첫날부터 음식을 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수술 전과 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이분 역시 수술 당일날 보철을 하셨던 분인데요. 60세 여성분이십니다. 60세 여성분들이시면은 정말 외모 가꾸는데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틀니를 하시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다행하게 이제 즉시 보철 가능 케이스여서 첫날 임시 보철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풍치로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양쪽 걸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가 안 좋아서 이제 뺐어요. 빼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제가 골다공증 약을 한 2년 복용했다가 이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12월 달에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로 돌린다 그러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기 치과 가서 그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약을 복용하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끊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네.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러시군요. 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이요. 네네네. 60대 후반이시고요. 네. 예.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중년 이상의 그 여성 어르신들은 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에는 골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골다공증 약을 하신 후에 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의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 정도 중단했다가 치료를 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은 미리 이제 치과 치료를 받고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있는 중에 치과에 오셔서 이를 발거해야 된다면 발거하지도 못하고 이는 아픈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악골도 좀 골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제 뼈 이식 등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우선은 이제 그 병원에서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선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중단하신 후에 치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뼈가 이제 골밀도가 낮아서 네, 또 꼭 골 이식 수술이 또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진단부터 시술까지 정밀하고 또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징을 좀 하나하나 좀 다시 알아볼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임플란트를 바르고 정확하게 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왼쪽 녹색 임플란트, 오른쪽 실제 임플란트 심어진 위치 똑같죠? 예, 두 그림 다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3차원 CT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단하고 수술 시뮬레이션 후에 시술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또한 디지털 임플란트는 피해야 할 신경이나 인접치 혹은 어떤 상악동 구조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뿌림이 적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수술 시간이 적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뼈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뼈 이식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잇몸 무절개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여보세요? 네, 지금 텔레비전 동시에 키셨죠? 네, 네.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어금니가 지금 어떤 음식을 씹다가, 네. 지금 씹다가 좀 딱딱한 거 이렇게 씹히면은,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번 치과를 지금 방문했었는데 이게 아마 그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어서 실금이 가면은 이런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이게 그러더라고. 이게 치료 방법이 없다는데 이것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지 아급니다. 아, 그렇군요. 위쪽이세요? 네. 아래쪽이세요? 아래쪽인 것 같아요. 아래쪽이요. 네. 예. 자, 그러면 네. 병원에 가셨는데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셨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네. 느낀 것도 아래쪽인 것 같고요. 네네네네. 아래쪽에 네. 네, 지금 어금니가 좀 불편해서 네. 씹을 때 아프시다 그랬는데 치아가 균열이 같다고 얘기 들으셨나요? 예, 아니, MRI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아마 실금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실금이라고 진단하시더라고요. 하셨나요? 네. 이렇게 씹을 때 아픈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그냥 충치에 의해서도 아플 수도 있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균열, 그러니까 크랙이라 그러는데요. 네. 치아가 세로로 쫙 이렇게
균열이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임상적으로 사실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CT를 찍어서는 뭐 염증이 있는지 치주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크랙이 생겼다라면 그리고 그 크랙이 뿌리 끝까지 깊게 들어갔다라 그러면 치아를 발거하셔야 되고요. 치아 빼서요? 네. 그 크랙이 그냥 실금 정도 작은 거라면 일단은 살리는 치료, 신경 치료를 해서 씌우는 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발치를 하는 경우는 염증이 없다면 발치를 하는 날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요. 치아에 뿌리에 염증이 있다면 발거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매식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네. 저희 집사람도 그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임플란트 한 그 자리 그 잇몸이 네. 양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 시려가지고 시큰시큰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재수술을 했거든요. 네. 다시 임플란트 다시 그러셨군요. 했는데 네네. 그래도 다시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잇몸술 재수술을 하고 지금도 시큰거린 것이 있다는데 왜 그럴까요? 재수술을 하고 치아 머리까지 다 올린 상태이십니까? 여보세요? 예. 재수술한 다음에 지금 치아 머리까지 다 들어간 거죠? 예. 네. 재수술한 지는 얼마 되셨죠? 2개월? 네. 2달 정도 됐고요. 2달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잇몸 쪽이 시큰거린다. 네. 잇몸 쪽에 시큰거리는 이유도 그것도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 뼈가 조금 노출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합적으로 만약에 외상성 교합을 가진 경우에 큰 힘이 그 임플란트에 가해지면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진단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먼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좀 받아야 되나요? 아까 그 크랙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임상적으로 진단이 나오고요. 네. 염증 같은 거는 CT로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합은 교합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뼈 안에 중앙에 잘 심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C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전화상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요. 이런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이런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검사들은 일반 치과에서는 불가능하고 종합병원으로 가야만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은 것 그거는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치과에서 뭐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물론 이제 CT가 없는 치과도 있지만 그런 임상적 검사는 보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치과에서는 거의 다 CT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임플란트가 시술 시 좀 주의를 할 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술 시 임플란트 시술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정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환자분들이 정밀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죠. 네, 네. 치과 선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검증된 첨단 시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 임플란트의 시술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인지, 그리고 제대로 어떤 수식을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치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전화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임플란트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계속 좀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를 오래 쓰려 그러면 유지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겁니다. 보통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치과를 내원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사실 임플란트 주변의 자각 증상이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 가서 검진하고 임플란트 상태, 치아 주변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 상태를 검진해서 미리미리 예방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김정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요, 본인 치아와 똑같이 생각하고요,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